친구들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업무 발표를 위해 2주를 외우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네? 그 사람 연락처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죠. 2001년 일론 머스크는 프랑스 우주국에서 일하던 기계 엔지니어 짐 칸트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로켓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캔트럴에게 이 주제에 대한 책을 빌렸습니다. 곧 그는 책을 돌려주면서 과학자와 로켓, 물리학, 그리고 천체 역학에 대해 토론할 준비가 됐어요. 캔트렐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로켓 과학자가 되고 싶나요?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론 머스크는 2가지 기본적인 학습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지식나무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학습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면 나무 기둥과 큰 가지에서 시작하고 그 후에 나뭇잎으로 이동하세요. 지금쯤 여러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가정해보세요. 개별 단어를 기억하는 대신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외울 때 여러분의 지식을 위한 든든한 줄기를 만들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물리학에서 틱톡 트렌드에 이르기까지요. 2번째 규칙은 연결할 수 없는 항목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절대 무작위로 배우지 않아요. 그는 모든 새로운 정보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더 깊고 견고한 기반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작은 조각들을 모아 결국 다 없어질 불 속에 던져버리는 대신에 지식나무의 잎과 가지를 연결하여 꽃이 피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해야만 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그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뒷마당 바베큐 파티에 초대할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상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세요. 그들의 인터뷰를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고 또 읽으세요. 머스크는 다른 천재들에 대한 책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으라고 추천합니다. 9살이었을 때 그는 브리테니커스의 백과사전 전체를 읽는 데 전념했고 그 후에는 매일 약 10시간 동안 공상과학 책을 읽었어요. 만약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주먹을 꼭 쥐고 두뇌 파워를 북돋우는 다른 파격적인 방법들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떨까요? 세계 인구의 99%가 지배적인 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손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네, 글쓰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을 말해요. 가끔 다른 손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서 두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과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를 닦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반대쪽 손을 사용하세요. 처음 할 때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응하면서 두뇌에 완벽한 종류의 자극을 줄 거예요. 그냥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그리고 운전하는 동안에는 하지 마세요. 줌바, 살사, 재즈 댄스, 힙합, 가능한 한 자주 춤을 추세요. 댄스 수업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춤을 출 때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던 춤 동작을 온라인 비디오로 시청하세요. 새로운 춤 동작을 배울 때 여러분의 암기 기술과 처리 속도가 높아져요. 일상생활에서 모든 감각을 사용해보세요. 시장을 방문하거나 여행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쿠키를 굽거나 회의에서 메모를 하거나 새로운 식당을 시도해보세요. 무엇을 하든 동시에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매일 하는 일이라도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두뇌 파워가 그 기억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일상을 더 흥미롭게 만드세요. 새로운 길로 출근하거나 테이블 반대편에 달력을 놓거나 새로운 종류의 커피를 마셔보세요. 일상적으로 무시하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금 주방 찬장에 접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접시를 세거나 여러분이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의 수를 세세요. 또한 눈을 감고 샤워를 해보세요. 촉각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하는 건 뇌에 신호를 보내고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아까 주먹을 꽉 쥐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 몽클레어 주립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90초 동안 오른손을 꼭 쥐는 것이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렸어요. 만약 왼손으로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어요. 그들은 50명의 성인들에게 긴 목록의 단어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주먹을 쥔 사람들은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주먹을 쥐는 것이 기억 처리를 담당하는 특정 뇌 영역을 촉발시킨다고 믿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누군가 소개해준 여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차를 고치는 걸 도와주었던 그 멋진 정비사는요? 아마 얼굴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름은 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뇌에 다시 한번 운동을 시키고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세요. 방금 생각해낸 것, 읽은 것, 들은 모든 것을 반복하세요. 그것은 기억력을 강화시킬 거예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간격을 늘리면서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세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매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데이터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억의 궁전을 만드세요. 또 다른 기억 기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장소를 고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학교 또는 옷장도 좋아요. 크고 디테일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집이라고 가정해보죠. 이제 그곳을 통과하는 경로를 생각해보세요. 현관문으로 들어섭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부엌이요? 네, 이제 외우고 싶은 정보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세요. 각 지점은 고유해야 합니다. 별도의 방일 수도 있고 그 방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기억의 궁전을 세세하게 그리세요. 작업을 마치면 눈을 감고 이미지를 시각화합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종이에 그려진 것과 비교하세요. 둘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외우고 싶은 정보를 덩어리로 나누어 궁궐 전체에 퍼뜨리세요. 만약 연설을 암기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문구를 문 매트 위에 놓고 더 멀리 한 줄 한 줄 집 주위에 위치시키세요. 자신만의 코딩 시스템을 만드세요. 단어와 숫자 이상의 것을 사용하세요. 숫자 2 대신 100조를 사용할 수 있고 마칭 밴드가 마치를 대체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상징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요. 매일 적어도 15분 동안 기억의 궁전을 방문하세요. 박물관 견학하듯이 궁전을 거닐어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전체 경로를 걷거나 하루에 한 방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세요. 같은 궁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장소를 새로운 정보로 다시 채우고 새로운 투어를 시작하세요. 또한 왕족이 된 기분을 내며 한 번에 하나 이상의 궁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GPS를 쓰지 마세요. 물론 밤에 낯선 도시를 운전할 때는 예외지만 이따금씩요. 2013년에 한 연구는 길을 찾기 위해 항상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한 부분을 줄어들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곳은 공간 메모리와 데이터를 단기 저장에서 장기 저장으로 재배치하는 일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장소에 가는 방법을 직접 알아내거나 최소한 GPS를 사용하여 그곳에 가더라도 돌아올 때는 기억에 의존해보세요. 젓가락을 사용하세요. 연구에 의하면 젓가락 사용이 신경세포의 새로운 확장을 성장시키는 걸 돕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뇌세포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요. 아니면 뜨개질을 하거나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굴리거나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두뇌세포에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